네, 안녕하세요. 강장군입니다.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것. 만약에 투자의 수익을 봐야 된다. 투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넣고 돈을 버는 행위죠. 그래서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다음 매수자라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 매수자가 내 거를 조금 더 비싸게 사줘야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매수자가 가장 중요하다 보는데, 사실 건물이나 땅 같은 경우에는 다음 매수자가 생각보다 아파트보다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건 하나 사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홀려서 사면 안 되고, 큰 돈이잖아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매수자가 누굴까,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매수자 총 4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실사용자예요. 우리 칠암 사계, 기장의 칠암 사계 가보면 칠암 안 하고 거리 있죠. 거기에 이제 카페가 있는데 이 바다 일선에 딱 접해 있습니다. 명장이 운영하는 빵집인데 커피도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앞에 굉장히 광활한 무료 주차장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분께서 바로 뒷블럭 땅을 평당 이제 그때 당시에 시세가 갑자기 이제 계획도로가 나면서 평당 800인가 거래가 됐거든요. 뒷블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비싸게 샀냐 보면은, 반드시 이제 그 사장님께서는 뒷블럭의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앞에 무료 주차가 있지만 그 무료 주차를 제외하고 더 많은 주차장 확보가 필요했던 거죠. 왜냐면 이제 기장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는 외곽지 아닙니까? 버스 타고 오는 수요가 거의 없죠. 지하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 카페 사장님께서는 실사용자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뒤쪽의 땅을 비싸더라도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카페와 좀 거리가 있는 곳은 사실 좀 불편하거든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까이 붙어 있는 땅을 점점점 사들이면서 굉장히 크게 땅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사용자들은 비싸도 산다는 거죠. 왜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땅이. 그 다음에 이제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1대1 컨설팅 해드리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은퇴가 곧 머지 않았어요. 그분 은퇴자 입장에서는 사실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장기 투자를 한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수익이 들어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유는 간단하죠. 은퇴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노동력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자를 감당하고 시세 차익으로 볼 수 있지만, 은퇴자들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땅이나 건물을 사서 시세 차익용으로 보는 게 아니고 월세 수익용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원룸 통건물 있죠.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호실이 뭐 10개, 20개 있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거든. 이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파트 그 하나 세입자 전화 받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열 몇 개 관리해보세요. 저도 관리해봤거든요. 저는 거의 호실이 80개 되는 거, 그런 것도 관리해봤는데 정신병 걸립니다. 진짜. 와, 너무 힘들었고, 물론 잘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런 건물들이 월세는 많이 나옵니다.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찾는 분도 있는 반면에, 보통은 이제 꼬마 빌딩 해서 월세가 좀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찾는 분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뭐 1층에 뭐 한의원 넣고, 2층에 동물병원 넣고, 3층에 사무실, 뭐 4층에 뭐 스터디 카페, 이런 느낌의 조그만한 건물 20억대 미만 임대가 잘 나오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찾는 겁니다. 왜냐? 본인은 은퇴했기 때문에, 당장의 월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시세 차익형, 나중에 개발돼서 20억, 30억을 벌 거다 하지만은 당장 들어오는 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임대 수익이 잘 나오는 건물 있죠. 이런 것도 다음 매수자가 찾는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 수익이 잘 나온다는 거는 또 여기서 함정이 있는데,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임대 수익이 잘 나온다는 거는 사실 땅값이 저렴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좋은 곳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잖아요. 땅값이 싸니까 수익률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땅값이 비싼 곳이면 좋은 자리일 가능성이 높고, 땅값이 비싸면 수익률이 안 나오고. 자, 그런데 반대로 땅값도 싸고 수익률도 좋다, 간혹이 있습니다. 간혹.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몸매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고, 심지어 금수저야. 이런 분은 과연 올까? 물론 이제 운에 따라서 올 수도 있겠지만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운을 쫓아가기보다는 최대한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 중에서 땅값이 싼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스터디가 필요하겠죠.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아는 거라 보거든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결론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알고 물건을 많이 보고 스터디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물건을 보고 그 중에서 그나마 땅값이 좀 싸고 임대 수익이 좋은 걸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같은 시기 너무 좋죠. 우리 금리 인하기 때 0.25포인트 이럴 때는 완전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3억 빌릴 돈이 월 100 나갔다, 이자가. 그런데
10억을 빌려도 월 100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많은 돈들이 다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준금리가 한 2, 3% 하죠. 대출금리도 한 4, 5% 정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굉장히 시장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건물이나 땅을 사면 굉장히 좋은 시기라 봐요. 왜냐?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구분상가 이야기인데, 예전에 그 정관의 그 사건이 굉장히 이슈였는데, 그게 보면 이런 겁니다. 대충 제가 그 상황을 설명드리면, 일단은 그 상가 분양팀에서 상가를 막 세리 팔았습니다.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게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4억 5천까지 막 대출을 받고 했어요. 대출을 엄청 많이 받게 세팅을 하고, 임차인도 세팅을 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 가라 임차인 아니겠습니까? 임차 자체를 금액을 높게 세팅해서 수익률 잘 나오게 이렇게 그럴싸하게 맞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았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 가라 임차인. 저는 뭐 2, 3개월 세팅된 임차인 있죠. 이런 거 진짜 바로 조사 들어가야 합니다. 조사. 확실하게 이 사람이 오래 있을 사람인지, 가라 임차인이 아닐지. 그래서 저는 2, 3개월 임차 세팅되어 있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해요. 최소 1, 2년, 뭐 4, 5년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옛날 월세 금액으로 세팅되어 있어서 좀 저렴하게 사용하는 임차인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안정적이라는 거죠. 리스크가 좀 많이 없다. 우리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5년 안 망하면 잘하는 겁니다, 그게. 근데 1, 2개월 됐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자영업 새내기다. 그러면은 솔직히 6개월 안에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됐지. 그래서 아무튼 두 가지 문제점.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았다. 가라 임차인을 넣었다. 이때 때마침 금리가 올라갔죠. 예를 들어서 내가 500 월세를 받고 대출 이자 400 내고 100이 남았는데, 월세는 500 받았는데 대출 이자가 갑자기 600으로 폭등한 겁니다. 그럼 100만 원을 걔 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임차인이 퇴거하고 다시 임차인이 안 구해져요. 그러면 매달 600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분상가는 대부분이 직장인들이 많이 삽니다. 혹은 이제 은퇴자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물론 올라가는 구분상가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관 거기를 좀 빗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거기가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임차인 퇴거하고 바로 이제 경매로 출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반값에 되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낙찰을 해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하다가 좀 샜는데, 다음 매수자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임대 수익이 잘 세팅되어 있는 그런 건물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내 건물을 제일 비싸게 사주는 사람입니다. 중요하죠. 누가 비싸게 사줄까? 투자자? 투자자들이 금리가 내려갔다 해서 비싸게 사주겠어요? 아닙니다. 시행사가 비싸게 삽니다. 시행사. 그 부지를 활용해서 높게 지어서 마진을 많이 남겨서 먹을 게 많기 때문에 비싸게 사는 거거든요. 투자자들이 못 사잖아요. 뭐 50억, 100억 못 사요. 대출이자 내고 뭐 남는 게 없는데. 일반 사람들 못 사요. 100억짜리 사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근데 시행사들, 내 건물이 2, 30억짜리가 갑자기 100억에 떠갔다. 100억에 가져가겠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시행사입니다. 시행사. 그래서 시행부지 활용될 만한 그런 건물들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 많죠. 뭐 다대포에서 시행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남천동에서 시행하는 게 좋을까요? 경기 좋아지면요, 상급지부터 달려듭니다. 지금 뭐 건축비, 자재비, 인건비 다 올랐죠. 뭐 한 평 지으려고 하면 아파트 뭐 1,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 이런 소리도 있는데, 예전에 300, 400 주고 지을 때는요, 사실 싼 맛에 위치가 조금 안 좋은 곳도 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자재비랑 다 올라서 단가가 기본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럼 이제 시행사들은 상급지 빼고는 안 볼 겁니다. 분양도 안 될 거고 받아주는 수요는 상급지만 찾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운대에는 사실 쭉 지도를 보면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고 군함로만 봐도 오피촌으로 지금 다 바뀌고 있고, 왜냐면 용적률 다 사용해야 되니까 다 오피로 짓거든요. 뭐 생수기라든지 이제 그런 게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U3구역, 그 다음에 옆에 U7구역인가? 아무튼 재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백스코 주변으로 해서 3호 가든 주변도 거의 끝났고 땅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오션 오피스텔이 있는 데 있죠. 해운대 이제 609번지라고 해서 사창가 있었던 곳도 전부 다 숙박이라든지 다 높은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가보세요. 전부 다 위로 쳐다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시행부지 활용될 만한 데가 어딨냐? 해운대는 끝났는데 좌동 신도시는 1:1 뭐 재건축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제가 보니까 광안리가 최근에 드파인 비싸게 분양됐죠. 근데 사실 최고가를 해운대와 동등하게 찍어준 곳들이 이제 남천동입니다. 남천동. 물론 광안리도 좋아요. 근거적 데이터 있잖아요. 오션 테라스도 막 14억 찍었고, 뭐 마린자이도 지금 14억인데 오션 테라스도 14억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따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오션 테라스가 보면 주변에 회센터 라인으로 해서 환경이 되게 안 좋습니다. 초등학교도 없고요. 오로지 하나, 네 글자밖에 없죠. 네 글자. 네 글자가 뭘까?
광안대교 이제 광안대교 나오는 뷰로 해서 그 보이는 것들만 고가에 매매가 된다는 겁니다. 뒷블록은 좀 싼 게 있긴 있어요. 아무튼 이제 광안대교 보이는 곳 위주로 해서 시행사들이 비싸게 분양이 되구나,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근거적 데이터도 있고요. 남천차이도 마찬가지죠. 원래 예전에 있죠, TV에 나오잖아요. 느그서장 남천동 살제, 그 문구가 그 오래된 옛날 시절에 제일 비싼 아파트가 타워 아파트였습니다. 지금 이제 남천자이 자리거든요. 위에서 이제 쫙 바다가 내려 보이고 쾌적하고 그들만의 리그, 그게 이제 다시 새 아파트로 바뀌면서 최근에 얼마더라, 최고가 그것도 찍었던데 뭐 해운대 뛰어넘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견인해줄 만한 게 서밋 있죠. 남천 메가마트 부지에 서밋도 있어요. 거기 아파트가 보면 사실 대형 프로지오 서밋은 오리지널 아니에요. 오리지널 아니고 남천 서밋이 오리지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청약이 좀 잘 될 것 같다 생각되는 이유가 고가 아파트인데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리고 W가 예전에 막 미분양 나고 난리 났었죠. 근데 그거 샀던 사람들 있죠. 5, 6억 주고 샀던 사람들은 제 아시는 분이 15억 주고 팔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동명의로 해서 세금 거의 안 내고 바로 10억 벌었단 말이에요. 불과 몇 년 안 됐어. 그래서 그때 W를 선택했던 사람과 놓쳤던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서밋에 투자를 하고 싶을 거고, 놓쳤던 사람들 있죠. 심리 자체가 놓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수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구축 수요들, 돈은 많은데 구축에 살아, 신축으로 옮겨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몰리면서, 몰라 남천 서밋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좀 좋을 거라 봅니다. 물론 이제 광안대교 보이는 뷰 이런 것만. 자, 그런데 옆에 보면 이번에 삼익비치가 99층 완전 하이엔드로 지어지는데, 그 동영상 보셨습니까? 저 끝장납니다, 끝장. 그래서 이제 마린시티가 지고 남천동이 떠오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은 남천동이 좋아질 걸 뻔히 아는데 아파트를 사는 곳도 있지만은, 저는 그 주변에 꼬마 빌딩이나 땅을 사는 게 좋다 봅니다. 그런 데가 비싸게 분양되면 될수록, 고가에 받아주면 받아줄수록, 프리미엄이 붙으면 붙을수록, 시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많은 시행사들이 남천동에 땅을 매집해서 또 분양을 하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광안대교 보이는 곳 위주로. 그러면 이제 땅이 점점 광안대교 보이는 곳 위주로 해서는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좀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게, 광안대교 뷰 나오는 것들이 없어지면은 제일 좋은 게 광안대교 뷰 안 나오는 건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안대교 뷰가 나오는 곳들은 다 건물이 지어지면서,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수요자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희소성, 그 땅의 가치, 그런 거는 이제 독식한다는 거죠. 제 생각인데 사실 다른 지역 가보면 그게 보입니다. 저는 해운대도 그랬고. 그럼 해운대에 준할 만큼 될 만한 곳이 어딜까? 북구? 구포동? 이런 데서 그러겠어요? 아니겠죠. 이제 외곽지는 안 볼 겁니다. 건축비가 많이 올랐는데 구포에서 10억 분양하고 남천동에서 15억 분양한다. 남천동을 시행사는 선택할 거예요. 구포는 10억에 분양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건축비가 올랐기 때문에. 땅을 평당 몇백에 사야 되는데 싸게 분양하려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상급지의 땅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계속 다니는 거고, 스터디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스터디 해요. 저희가 상가 스터디 해서 3월 며칠이지? 21일부터 하네. 매주 금요일 하거든요. 이제 1주차 때는 오리엔테이션 하고 상가의 기본 이론, 그 다음에 투자 방법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 2시간 가까이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 금요일 28일이죠. 28일에는 제가 부산의 이제 지역 분석, 돈 되는 자리를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왜 올랐는지 근거적 데이터,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금요일은 우리가 이제 임장을 팀별로 다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 확보가 되면 4주차 때 이제 그 물건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좋은 점과 나쁜 점, 그 다음에 이거는 사도 된다, 이거는 당장 사야 된다, 이런 걸 좀 분류해드리면서 브리핑을 해드려요. 조사에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틀 뒤 일요일 있죠. 4월 13일이 되겠네요. 이때는 이제 임장을 갑니다. 유망지역 투자 추천 매물이나 다 준비해가지고 저희가 다 같이 일요일날 만나서 아침부터 임장 가고 점심 먹고 오후까지 쭉 돌고 정말 사도 될 만한 물건을 보고 탐방하고 좀 즐기고 뒤풀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 될 겁니다. 총 어떻게 보면 5번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꾸준하게 들으시는 분도 있고 한데 한 번만 들어도 됩니다. 사실 한 번만 들어보고 전체 그림을 저희가 딱 잡아줄 거거든요. 그럼 그대로 혼자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씩 마인드 떨어진다 하면은 또 같이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비용도 많이 안 받습니다. 저희가 이 강의 사업으로 돈을 버는 건 아니니까, 다 이제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강의로 먹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39만 원 밖에 안 합니다. 다른 데는 기본 100만 원 다 넘어가던데. 그래서 아무튼 선착순 해서 저희가 모집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아는 거다. 아는 게 힘이다. 요즘 시대에는 모르면
모르면 당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알을 함께 하기 위해서 스터디를 같이 해서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